안녕하십니까. 오뚜기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다운 엄마 김미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건강한 몸과 온전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오늘은 멀쩡하지만 내일은 장애를 가질 수도 있지요. 제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담, 그리고 다운증후군 아들과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난 일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돌 무렵에 살충제를 콜라로 알고 마셔 뱃속을 다 헹궈내고 다음 날에야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20살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배가 아팠어요. 또한 3살 때는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이마 중앙에 깊은 흉터가 남았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었어요. 외모의 흉터보다 이마에 흉이 있으면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박힌 마음의 흉터로 인해 어리석게도 외모에 컴플렉스가 생겼죠. 열등감으로 제 자존감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이 저를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정말 비참했고 나는 선생님이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면서 절대 선생님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졸업할 때도 우리 동기들은 모두 중학생이 되는데 나만 중학교에 가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식모살이 했던 택시회사 사장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중학교 납부금을 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중학교에 가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공중에서 떨어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비가 오면 머리가 너무 아팠고 엄숙한 자리에선 미친 여자처럼 실없이 웃는 병이 생겼어요. 웃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어 입술에 피가 맺힐 정도였는데 6년이 지나서야 병이 겨우 나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힘든 시절에 나를 웃게 만드는 선물 같은 병이었네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선생님과 부모님은 취업이 보장된 실업계고를 권했지만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욕심에 공무원 시험을 핑계대고 인문계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진학한 인문계 학교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뛰어다니고 도시락조차 부실하여 저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기도실에서 간절히 내일을 위해서 참자, 오늘 하루만 잘 견디자 라고 매일 기도했고 마침내 등록금이 적은 국립사범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집에 살다 보니 대학교 2학년 겨울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 갈 형편이 안 돼 학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온몸에 힘이 빠져 걷기도 힘들었어요. 독한 결핵약을 먹으니 몸도 붓고 토하고 붉은 좁쌀 같은 여드름이 생겼어요.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증과 구역질은 참기 힘들어 약을 끊었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동안 내일을 위해서 참자 하고 견뎌왔는데 병 말고는 남은 게 없어서 괴로운 생각만 들었어요. 졸업 전 신체 검사에 합격해야 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치료하지 못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신체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사가 되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뭉친 나에게 결혼과 함께 사고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하면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뜻대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온 마음으로 기도했고 5년 만에 큰 애를 얻었습니다. 둘째는 2년 후에 낳았는데
둘 다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고민하면서 모든 생명들은 살고 싶어 하고 장애가 있어도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고 엄마 뱃속은 목숨을 이어받는 장소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인들은 큰애가 정상인데 둘째가 기형아가 나온다는 것은 폭격기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것만큼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산모 수첩에 빨간색으로 C이라고 쓰였어요. 장애아라는 사실에 너무 울어서 팬더금처럼 눈에 테두리가 생길 정도였는데 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은 선천적인 장애에다가 4가지 중복장애까지 더 있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출산 후 아들도 보지 못한 채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의사 말로는 아들은 50일을 넘기기 힘들 거고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돌이 지나야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말에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모유와 기도밖에 없었어요. 유축기를 대여하고 친정엄마가 병원으로 모유를 배달하셨습니다. 엄마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드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네요. 21일 만에 태어난 아들은 천식이 있어 숨쉬기도 힘들어했고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맞벌이는 필수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복직을 결심했어요. 생후 10개월째 아들의 4가지 장애가 적힌 종이를 의사 선생님께 주고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신장에 물이 차 있는 수신증이 있고 몸 전체적으로 항달이 있으며 천식이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체력을 보강하고 1년 후에나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렸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타고난 장애보다 세상에 한 발짝 발을 뗄 때마다 약자를 격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현실에서 만나야 했어요. 우리 아이를 받아주겠다는 간내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기저귀 찬 아기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유치원에는 우리 아들이 다니면 자기네가 그만두겠다는 학부모가 2명이나 있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30분 거리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으니 어머니 제발 우리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다른 부모님들이 장애인 없는 명품 학교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차도 없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아이 둘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출근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멀쩡한 애들도 집에서 30분 거리 학교는 무리겠지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갈 삶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 아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요. 부모가 가장 좋은 의사고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대학원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아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한 어릴 적 이마 흉터처럼 장애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치부처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빗방울 하나도 그냥 떨어지진 않는 것처럼 아들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선물이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제 아들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살 한 덩이가 똑같은 생명이고 귀중하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오더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선한 마음과 행실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자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현실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들이 세상에서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무릎뼈가 약해 걷기 힘들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생후 27개월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말을 못해 언어치료를 받았던 아들이 6살 때 처음으로 말한 엄마, 이걸 들었을 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한글을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공부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뗐습니다. 말이 어눌할 때는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첫 질문이 엄마, 나 다운 맞아? 였습니다. 장애인이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오는 학교 아이들 때문이었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너 다운 맞아. 그래도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며 저도 같이 용기라는 마음의 불을 켰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입시 위주보다 본인이 가진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특수학교, 다니엘 고등학교와 다니엘 학교 전공과를 졸업했습니다. 20년 전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장애인을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장애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각이 확산되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조폐공사 재원으로 발달 장애인을 고용 디자인하는 키뮤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 막 무너져 내린 경험 있으세요?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야지, 절대 어두운 기운에 지면 안 되지 하면서 행복한 말과 기운을 전하는 배터리가 되려고 합니다. 지혜는 기쁨을, 도끼는 근심을 준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이번 생이 선물이 되게끔 따뜻한 사랑과 친절로 대하려고 합니다. 힘씁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잘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제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저와 아들을 위해서요. 한국에서 평균을 벗어난 삶을 살다 보면 삶 자체가 주는 부담보다는 타인의 시선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고 느낍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가난이 그러했고 장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삶에서 상처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풍이 이렇게 곱게 물들여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도 행복으로 물들여지길 바랍니다.